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 천정이 뱅글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어지럼증 증세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증상은 이석증의 증상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많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석증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가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삼성생명에 담원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헬스케어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헬스케어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증상을 설명을 했더니 거기 담당 간호사가 증상을 이렇게 듣더니 여러 가지 지병에 대해서 꼼꼼히 질문을 하더라고요. 혈압이 있느냐, 뭐 평소에 약 드시는 거는 있느냐, 뭐 운동은 어느 정도 하시느냐 이런 걸 꼼꼼히 물어보시더니 제가 2022년도부터 혈압약을 먹다가 한 2년 정도 혈압약을 복용을 하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혈압이 정상 수치로 돌아와서 굳이 약을 안 드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혈압약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분이 지금 고객님의 증상은 이석증일 수도 있지만 그 심장내과의 진단을 받기를 먼저 권유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까운 곳에 심장내과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심장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죠. 그랬더니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혈압이 높아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 혈압 조절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날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혈압이 정상 수치로 떨어지면서 그 어지럼증에 대한 증상은 많이 완화가 되기는 했는데 막 처음처럼 천장이 뱅글뱅글 도는 증상은 없지만 오후가 되면 약간 어지럽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장내과에서 혈압약을 받고 뇌신경과를 또 이제 진료 예약을 해서 뇌신경과를 갔어요. 그래서 증상 설명을 이렇게 쭉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진료를 하시더니 CT 촬영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CT 촬영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쭉 검토를 하시더니 이석증에 대한 위험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 반면에 뇌혈관에 톡 붉어진 뇌동맥류의 소견이 조금 보인다. 그래서 뇌혈관 전문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뇌혈관과로 진료를 다시 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 CT 촬영 결과를 이렇게 쭉 보시더니 뇌에 이렇게 아주 작은 사이즈로 뇌동맥류가 의심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뇌출혈에 대한 위험은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신 부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1년 정도 후에 다시 오셔서 CT 촬영을 해보시거나 추적 관찰을 해보자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험업계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뇌동맥류라고 하는 질환이 뇌혈관 질환이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뇌동맥류라 하더라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서를 끊어달라, 뇌혈관 진단비를 받고 싶으니 진단서를 끊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단비를 받으려면 이렇게 여기 표시된 것처럼 의사 선생님께서 최종 진단에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CT 촬영한 것만 가지고는 최종 진단을 내릴 수는 없으니 뇌혈관 조영술을 해야 정확하게 진단명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뇌혈관 조영술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뇌혈관 조영술을 하고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과연 뇌혈관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최종 진단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 파열되지 않는 뇌맥 동맥류라고 질병명이 써 있고 이렇게 질병 분류 코드 I67.1 이렇게 질병 분류 기호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뇌혈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의심 소견이 보여서 뇌혈관 조영술 시행 후 상병명을 확진한다라는 진단서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 판독지에 보면 류의 크기가 1.5mm 정도, 그리고 와이드하고 높이가 한 2.0에서 1.2mm 정도의 크기의 뇌혈관 류가 있다라는 판독 결과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뇌혈관 진단비를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제가 보험업계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특약이 새롭게 생성이 되거나 새로운 보험이 이 출시가 될 때마다 좋은 보험이면 이렇게 가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 신한생명에 이렇게 신한통합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에 당 진단비를 제가 1억을 넣었고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를 7천을 넣고 뇌혈관 수술비도 3천을 넣고 여기 보시는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똑같이 7천에 3천 이렇게 가입을 하면서 한 달에 보험료를 32만 6천 원 정도 납입되는 보험을 새롭게 가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똘똘한 보험 하나를 갖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보험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암 진단비 1억, 그다음에 뇌혈관 진단비 7천만 원, 수술비 3천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해놨단 말이죠. 이제 고객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나는 뇌혈관 진단비가 얼마나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대부분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리고 많이 갖고 계셔도 3,000만 원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에 신한생명에서 하나의 상품에 7천만 원까지 뇌혈관 진단비를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상품을 인수를 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입한 게 생각이 나서 뇌혈관 진단비를 청구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한생명의 약관을 이제 제가 또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뇌혈관 질환의 정의가 뭐로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 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해서 내려져야 되며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 촬영, 그다음에 자기 공명 영상, 우리가 알고 있는 MRI죠. 그다음에 뇌혈관 조영술, 양정자 방출 단층술, 단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술, 뇌 척수액 검사 등으로 문서화된 기록 등 증거를 진단 확정에 기초로 할 수 있다라고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 진단서에 보면 뇌 전산화 단층 촬영도 제가 먼저 했고요. CT 촬영으로. 그다음에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뇌혈관 질환 확정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혈관 질환 분류표에 기타 뇌혈관 질환에서 I67 코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진단비를 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조건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최종 진단에도 체크가 되어 있고 질병 분류 코드 아까 뇌혈관 질환 분류 코드인 I67에 해당이 됐고 뇌혈관 전산화 단층 촬영도 했고 뇌혈관 조영술도 시행을 해서 진단을 의사로부터 확정 진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진단비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제 주변의 설계사 분들로부터 이런 경우에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지 또는 제가 이제 주로 알고 있는 손해사정사님께도 여쭤봤지만 진단명이 나와 있으니 문제는 없을 텐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크기가 너무 작으니 보험사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조금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의사 선생님께서 벤의 동맥류가 있기는 하지만 크기가 굉장히 작고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뇌출혈의 위험도 거의 없고 부위도 그렇게 위험한 부위가 아니어서 1, 2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잘 하시면 평생 뭐 뇌출혈의 위험은 없을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안심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7천만 원이 있으니 그걸 받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험금 청구를 했죠. 그래서 신한라이프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보험금 청구를 검색을 해봤더니 3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사이버 청구로 가능하지만 그거 이상의 보험금은 창구로 직접 내방을 하거나 우편 접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사이버 청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사이버 청구로 보험금 청구를 먼저 했어요. 이렇게 2025년 11월 17일 어제죠. 어제 접수를 했더니 이렇게 접수 결과가 나오면서 반송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신한라이프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금 청구한 내용을 보니 보험금 산정 금액이 7천만 원이 나와서 3천만 원 이하 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수가 없고 직접 창구를 내방을 하시거나 또는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편으로 발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하실 때 필요한 서류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편 접수해야 되는 곳 주소까지 문자로 발송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우편으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송을 했어요. 등기로. 그래서 과연 이 보험금이 아무런 뭐라 그러죠? 이
분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지급이 될지 저도 의문이에요. 크기가 굉장히 적고 또 일상적으로 뭐 수술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치료의 소견도 없이 진단만 받은 건이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잘 받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청구한 결과가 앞으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지급이 안 되는지 다음 방송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